자, 이런 가운데 어제 눈길을 끌었던 만남이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 건데요.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공식적인 답변도 못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1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맞는지. 제가 연락했어요. 먼저 뭐라고 어떤 이유로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특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일단 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저녁에 만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대통령 영수회담 그냥 하자, 의제 제한 없이 이런 제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 거의 이제 같은 시기에 영수회담 사전 이제 의제 조율 과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영수회담이 이제 성사된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정치라고 보고요. 조국 대표와의 회동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으나 역시 이재명 대표가 또 발빠르고 또 그런 과감한 행보를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정치가 오랜만에 네. 아주 좋고 내용 있고 괜찮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두 장면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조국 대표가 소위 연석회의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연석회의 대상이나 성격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의 그런 제안 자체를 또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비토를 했는데 네. 조국 대표는 또 존중을 하고 또 만나고 이런 형식이 하여튼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은 끊어졌어도 2조 경협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연락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연락했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상당히 주도적으로 연락한 건데 이것은 대통령과의 면담하기 전에 조국 대표를 만남으로써 뭔가 대통령실에 전하는 메시지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최수성님이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좋은 정치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총선을 치렀으니까 네네. 그 안에 의미 좋은 있게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의미 있게 들었고요. 사실은 애초에는 거절을 했잖아요. 물론 대변인 네. 명의로 이제 거절 메시지가 간 건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뭐 원내 일당이나 되는 당에서 조국 대표가 만나자는 거 뭐 거절까지 해 이렇게 약간 옹졸하게 비춰질 수 있었던 거를 좀 이렇게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네. 지역구 득표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 또 받은 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만나자는 것도 거절을 하나.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 들은 얘기 중에 민주당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라면 또 대통령께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쳤을 거에 대한 거가 좀 우려돼서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네. 제안을 하고 만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만희 노세련. 일단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뭔가 뭐 실질적인 협의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대통령실을 하나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글쎄, 대여 투쟁에 있어서 두 당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처음 그 범야권 연대회의를 제안했을 때 네. 공개적으로 제안했거든요. 저걸 왜 공개적으로 제안할까? 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네. 남이 얘기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큰 거대 야당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이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또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총선 전과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두 당 간의 관계가 좀 냉랭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제안했다. 네. 그러니까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대여 투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게 싸우겠다고 얘기하지만 네. 혼자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본대격인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네. 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양당 간의 관계가 선봉대와 본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뤄질 텐데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고 합의 내용 중에 뭐 구체적인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 두 당이 공동으로 무슨 법안을 처리할 때 그 내용과 순서, 네. 뭘 먼저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할 때 그 협의 채널을 당 정무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표의 정무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내용과 처리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표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 직접. 그러니까 수준이 뭐 높다 보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양당 간의 관계는 두 대표 간의 협의 채널 수준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 네, 같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제1호 법안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해서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할 수 있을까요? 뭐 협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네. 한동훈 특검법을 해서 굳이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 그래서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계산기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일인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 의심되는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언 유착이라든가 뭐 이런 고발 사주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은 있는데 특검의 형태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정치적인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인데 뭐 저는 뭐 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수석님 기본 동의하시네요.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조국 혁신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거에 더 뭐라 그럴까요?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조국 대표가 기왕에 정치에 나선 이상 저런 뭐라 그럴까요? 정치 공세성 있는 법안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보복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좀 뒤로 물리시고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정말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네. 국민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민생을 돌보는 이런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법안이나 정책 과제를 준비하시는 거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또 하나 좀 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조국 대표가 제안한 연석회의,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비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 직할 라인으로 하여튼 입법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한 라인을 하자. 여기까지 매우 이제 이 수위가 네. 높은 그런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2조 경협이라는 것은 당은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개인은 경쟁하는. 경쟁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구조죠. 장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대표가 그냥 저걸 뭉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네. 만나고 이 관계 수위까지 좀 올려놓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개인 경쟁을 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신호가 네. 조금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회동을 통해서 현재 조국혁신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인데요. 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어떤 내용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교섭단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비교섭단체로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습니다. 예. 즉, 4분 중에 한 분은 조국혁신당에게 투표한 것이고, 예. 그 사람 숫자를 보면, 투표인 수로 보면은 687만 5천 명이 조국혁신에 투표했습니다. 네. 그러한 총선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죠. 자, 최혜정 수석님, 일단 황운하 원내대표에게는 이게 교섭단체 당연히 되고 싶은데 이 민주당이 먼저 했던 얘기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좀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 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중대선거구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하나의 선택,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all or nothing, 요 구도의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비례대표제까지 양당이 독식하게 되는 과거제도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준연동형 제도가 간 거고, 그렇죠. 민주당 주도로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래저래 해서 아주 기형적으로 그렇죠. 위성정당도 생기고 그런 건데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석이 과연 교섭단체 요건으로 정당한가? 타당한가? 네. 이 문제는 민주당도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고요.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도 아니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또 비례대표가 준연동형으로 된 것도 역시 유권자들의 이런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턱을 낮추는 거는 논리적으로나 정치 상황적으로나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거나 그거는 낮추는 것이 오히려 딱 떨어지는 논리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도 교섭단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얘기를 나눈다면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열석이 적절하다 네. 이런 이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꼭 열석 아니더라도 문턱을 낮추는 거는 전공법으로 또 타당한 또 논리와 그런 이제 정황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너는 현실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진정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섭단체 여권을 20석에서 만약에 10석으로 낮춰버리면 조국혁신당이 곧바로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활동하기에 교섭단체인 것과 교섭단체가 아닌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한테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그럼 이재명 대표 계산법을 제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시킨다는 거는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도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조국 혁신당의 지금 현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섭단체를 만드는 뭐 몸집을 불린다든지 요건을 완화해서 교섭단체의 지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이런 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 조국 혁신당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회 내 지금 거의 제3당의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3당의 지위에 맞는 내실과 내공을 쌓는 일이 더 먼저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되고 나면 상임위원장도 맡게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도 한 명씩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당선되어 있으신 분들 보면 국회 경험 전혀 없고요. 뭐 국회 경험이라는 게 꼭 있는 분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에 관해서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다수이신 것 같아서 우선 전반기만이라도 그런 내공이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당장 교섭단체 지위였고 뭐 상임위원회 하나 받고 또 간사들 쭉 그 임명을 하면 지금 12명 중에 네. 지금 상임위원회마다 이 간사직을 맡는다 그러면 간사직 맡을 사람 수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요건 완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현실을 보면 지금 낮추는 거는 저는 국회 전체를 위해서도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